자, 유형별 연습 문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론을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채와 자본부터 여러분 교재 353쪽에 있는 여기서부터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사채 관련 자료이다. 25년 12월 31일 사채 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우리 이거 배웠죠? 자, 보시겠습니다. 25년 1월 1일 날 발행했고 만기는 27년 12월 31일이며 사채 액면가는 100만 원입니다. 이자 지급일은 매년 12월 31일이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 삼각표가 밑에 보이는데 유효 이자가 11만 4,236원. 요걸 이자 비용으로 인식해야죠. 그 다음에 액면 이자는 대변의 현금으로 지출되는 이자죠. 그리고 이 차이인 14236, 요 차액만큼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 상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맞는 분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 비용이 114236, 그리고 대변의 현금이 10만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4,236원. 납원이 되겠죠? 네, 우리 사채 이자 지급과 관련된 회계 처리, 우리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사채에 관해서 문제가 많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비슷한 문제 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25년 1월 1일에 액면가액 100만 원인 3년 만기 사채를 99만 5,843원에 발행하였다. 사채 발행 시 액면 이자율은 10%, 유효 이자율이 15%예요. 예, 시장 이자율이 15%이 말입니다. 발행 시 시장 이자율은 유효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이자는 매년 말 1회 지급한다. 25년 주식회사 한국이 인식해야 될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자, 이자 비용 어떻게 계산했어요?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이죠. 그러면 사채의 지금 첫해 장부금액은 요만큼이죠. 993843. 여기다가 15%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8, 99843 곱하기 15% 149376이다. 답은 3번에 있다. 여러분들 모의 테스트 해보셨나요? 이메일 와가지고 이번에 다음 주에 시험 보시는 분들? 잘 돼요? 음. 다음 페이지에서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사채에 대한 거 많이 해봤고 주식 발행에 대한 거 한번 해봅시다. 12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주식 발행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 발행. 주식회사 한공은 5월 17일 증자를 위해서 주식 만주를 주당 6,000원, 액면가 5,000원이고요. 발행하고 주식 발행비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겁니다. 자, 1번 보기 보시면 자본금의 증가는 액면가로 계산해야 돼요.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입니다. 자, 그러면 5천만 원이 맞는지 볼까요? 액면 금액이 주당 5천 원이고 만주니까 5천만 원 맞습니다. 2번 주식 발행 비용은 영업이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거 맞을까요? 틀립니다. 그러면 요 주식 발행비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주식을 지금 할증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겠죠. 한 주당 1,000원씩 할증했으니까 만 원이 만 주면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에서 이걸 차감해야 돼요. 뭐 1,000만 원이 뭐죠?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아.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주식 발행 비용은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상계 처리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 2번이 됩니다.
그러면 3번 볼까요? 주식 발행으로 유입된 금액은 총 5,920만 원이다 그랬습니다. 주식 발행으로 유입된 금액 볼까요? 6천에 발행하잖아요. 6천원에. 그래가지고 6천만 원인데 8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6천에서 80 빼면 5,920만 원 맞죠? 음.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배당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7번. 다음 중 주식 배당으로 인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식 배당을 물어본 거예요. 1번 미교부 주식 배당금만큼 부채가 증가한다. 부채가 아닙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이죠.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입니다. 2번 순자산의 유출 없이 배당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3번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그렇습니다. 이 주식배당 붕괴가 뭐였어요?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 자본 감소, 대변의 미교부 주식배당금 이렇게 자본 조정으로 처리했다가 그 우리가 그 배당을 실시하고 나면은 미교부 주식배당금이 차변에 오고 대변에 자본금이 갔죠. 그러니까 자본금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 감소합니다. 우리가 배당에 대한 회계 처리 책에 본문에 없었던 거를 제가 유인물로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나눠서 설명했죠. 다음에 4번. 자본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주식 수는 증가한다. 그렇습니다. 네.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은 그 배당한 법인의 자본 총액의 변화가 없어요. 왜냐?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고 그만큼 자본금으로 증가해 주기 때문에 자본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발행한 주식 수는 증가하게 되죠. 네, 17번 우리 잘 이해가 됐으리라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22번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거래 중 회사의 현금이 증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이랬습니다. 자, 가번을 볼까요? 무상증자를 한다 이랬어요. 무상증자라는 것은 기존의 주주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예,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 증가 없고요. 나법 사채를 발행한다 했습니다. 네, 사채를 현금으로 발행하면 현금 들어오죠? 네, 사채, 대변의 사채, 차변의 현금. 사채 발행 시 현금 들어옵니다. 세 번째, 자기 주식을 처분합니다. 그랬어요. 자, 자기 주식은 자본조정 개정 과목인데요. 처분하면 대변의 자기 주식. 처분했으니까 돈을 받았겠죠. 예, 차변에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라번, 토지의 재평가를 실시한다. 네, 만약에 토지 가격이 5억 원이 올라가지고 재평가했다고 볼까요? 그러면 차변에 토지 5억 원, 자산 증가. 대변에는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 조정이죠. 아니요, 자본 조정이 아니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자본이죠. 현금하고 관계없죠. 토지의 재평가는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번과 다번이죠. 3번이 답이었습니다. 어, 그 옆에 그
저기 퇴직연금과 관련된 거 하나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그 바로 밑에 있으니까 예. 퇴직연금과 관련된 거 좀 찾아서 풀어보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볼게요. 23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확정기여 제도, 자,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이 있었어요. 예. 자, 확정기여제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 지급해야 할 기여금은 8,400만 원이며 25년에 이미 지급한 기여금은 7,200만 원인 경우에 2025년 말 퇴직급여 관련 분계로 오른 것은 자, 우리가 기여금 8,400만 원을 전부 퇴직급여 잡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 결산 때 보니까 7,200만 원만 지급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모자라는 1,200만 원을 뭐로 잡아야 돼요? 미지급 비용으로 잡아줘야죠. 자, 1,200만 원 미지급 비용 잡으면서 차변에 오는 것은 뭐로 잡아야 될까요? 퇴직급여로 잡아야 됩니다. 퇴직급여. 답은 1번이에요.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미지급 비용. 여러분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을 안 합니다. 확정 기여형 연금에 가입됐을 때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죠. 어, 회사가 보험회사에 기여해야 될 기여금을 납부하면서 바로 비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즉 퇴직금을 선지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퇴직금을 1년 단위로 미리 지급을 하기 때문에 부채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채를 인식하는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제도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나다라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예, 가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7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개정과 결산정리사항이다. 결산회계 처리를 하였을 경우 가와 금액과 나의 개정 과목으로 오른 것은 전기 2월 가의 금액이 얼마냐? 퇴직급여 충당부채 전기 2월이 얼마냐를 물어보는데 결산정리사항을 보니까 12월 31일 결산 시 임직원 전체의 퇴직금 추산액이 600만 원이었답니다. 600만 원. 올 결산 때 계산을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밑에 결산 분계가 말이죠. 200만 원을 추가 설정했죠. 200만 원을 추가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왜 200만 원을 왜 추가하느냐?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4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200만 원만 추가하면 되는 거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그렇죠? 요 나번에 들어가는 건 퇴직급여 충당부채예요. 이거 나번에 들어가는 건. 200만 원을 추가했다는 것은 결산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400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6월 30일 날 100만 원의 퇴직자가 발생했죠? 그러면 여기 전기 2월이 500이었다는 얘기죠. 전기에서 2월 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6월 30일 날 100만 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400만 원만큼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200을 추가하는 결산정리 분계해가지고 퇴직금 추산액 600만 원으로 맞춰놓은 거죠. 네, 그래서 가번은 500만 원. 나번에 들어갈 개념 과목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되는 것입니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1번도 그 옆에 31번도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다음은 주식회사항공의 총계정 원장의 일부와 퇴직급여 관련 자료이다.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퇴직급여는 얼마인가?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여기 12월 31일 퇴직급여가 XXX로 되어 있습니다. 차익을 계산해 볼까요? 자, 전기 2월이 2천인데 6월 5일 날 퇴직금을 65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요 잔액이 그냥 그 잔액 밑에 더 이상 설명이 없나요? 그렇지. 설명이 있구나. 여기. 자, 단기말 퇴직금 추계액 다음 페이지에 예, 추계액이 1,800만 원이네요. 퇴직금 추계액 1,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요 퇴직금 요 충당 부채가 1,800이 되도록 해야 돼요. 1,800. 그럼 얼마를 12월 31일 날 추가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해야 되느냐? 이걸 찾아내면 되죠. 자, 2천만 원에서 650을 빼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결산 전에 잔액이 나오죠. 2천만 원 마이너스 6월 5일 날 650만 원 지급했으니까 650만 원 빼주면 1350입니다. 그러면 180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1800, 450만 원을 추가로 결산 때 보충해야죠. 그래서 여기 XXX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450만 원 추가 설정하는 겁니다. 예. 여기 450이에요. 450, 450.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퇴직금액은 45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1,800만 원을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만들어야 되니까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연금에 관한 문제가 좀 더 풀어보고 싶었는데 뭐 보이지가 않네요. 네.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그때 또 하기로 하고 자 이제 수익과 비용으로 한번 더 먹어볼까요? 여기서 한 문제 골라보면은 5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5년 상품 거래 내역이다.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선입선출법이다. 이런 류의 문제는 뭐 FAT 1급에 더 잘 나오죠. 1월 1일 기초 30만 원, 7월 1일 매입 이렇게 매입했고 10월 1일 이내 매출했네요. 550개를. 자, 이거를 선입선출로 빼보겠습니다. 1월 1일 거 300개 매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50개는 7월 1일에서 일어나죠. 그러면 150개 남았죠? 700개에서 550개 빼면은 150개 남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출 원가를 구하라는 거구나. 남은 걸 구하는 게 아니고. 자, 매출 원가를 구하는 거니까 이 550개에 대한 원가예요. 자, 그러면 550개는 여기 300개는 30만 원이고요. 밑에서 250개는 단위당 원가가 1,500원이니까 계산기로 곱하기 해서 더하면 되겠습니다. 1,500원짜리 곱하기 250개 하면은 37만 5천 원 나오네요. 이 37만 5천 원하고 요 30만 원하고 플러스 하면은 이게 매출 원가입니다. 67만 5천 원. 답이 1번이죠. 네, 이런 스타일의 문제. FAT 1급 시험에 잘 나온다. 그 위에 거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항공의 25년 5월 상품 관련 자료이다. 5월 매출원가와 5월 말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상품은 단일 품목이고 선입선출을 적용하고 있으며 월말 결산을 한다 이랬습니다.
자, 매출 원가는 아까처럼 계산하면 됩니다. 매출이 2,500개, 요거에 대한 원가인데요. 원가인데요. 밑에 수량 감모가 있어요. 정상 감모.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에 포함시켜야 돼. 이만큼을. 네. 자, 그러면 한번 먼저 2,500개의 원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선입선출이라고 그랬죠? 선입선출. 자, 여기 1,000개, 1,000개가 원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1,000개. 그 다음에 1,500개 밑에 겁니다. 여기서 1,500개가 원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곱하기 해보세요. 1,000개 곱하기 100원 하면은 10만 원. 그 다음에 1,500개 곱하기 120원 하면은 감사는 안 돼. 1,500개 곱하기 120원 하면은 18만 원. 예, 10만 원하고 18만 원을 찾았고요. 자, 근데 이것만 내서 28만 원이냐? 아닙니다. 수량에 감모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떤 수량이 정상 감모라고 그러니까 몇 개가 모자란지 따져보겠습니다. 3,000개에서 2,500개를 판매했으면 500개가 남아야 되는데 400개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100개가 정상 감모. 그럼 100개를 시가로 곱해주느냐? 아닙니다. 남아있는 재고 원가로 갚아야 돼. 곱하기 해줘야 돼. 그러면 남아있는 재고의 원가가 얼마예요? 120원짜리죠. 100개 곱하기 120원. 요만큼이 정상감모 금액입니다. 그것을 매출원가에 가산해줘요. 그러면 12,000원이죠. 12,000원. 자, 그러면 28만 원 더하기 12,000원까지 하게 되면은 29만 2천 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출원가가 29만 2천 원인 것이 1번이 있네요. 1번이 답이에요. 그러면 재고자산 4만 8천 원 맞는지 한번 계산해 보면요. 재고가 여기 400개잖아요. 400개가 얼마짜리예요? 120원짜리죠. 시가로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예, 가만히 있어봐. 아니다. 시가로 계산해야겠다. 이거는. 응? 평가를 해야 돼. 4만 4천 원이 돼야 되는데. 재고자산. 왜 4만 4천 원이 돼야 되냐면은 단위당 시가하고 지금 장부금액으로 봤을 때 시가가 낮단 말이에요. 우리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어. 근데 여기서는 지금 평가를 안 했네요. 지금 매출 원가가 29만. 맞다, 맞다. 답이 1번이 아니네. 2번이에요, 2번. 왜 그러냐? 자, 저가법으로 평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은 400개 남았는데 지금 원가는 120원이지만 시가가 낮잖아요. 그러면 낮은 걸 적용하니까 44,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왜 매출 원가가 여기에 4,000원이 더해지는지 아시겠어요? 예.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매출 원가예요. 그러면은 평가 손실이 얼마예요? 400개가 10원 차이 나는 거예요. 400개 곱하기 10원 하면은 4,000원이죠. 그래서 매출 원가에 4,000원이 더해져야 돼요. 예. 4번 문제. 어,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계산에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감안해 가지고 매출 원가에 더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우리가 재고자산을 구할 때는 시가하고 원가 중에서 낮은 단가, 시가의 단가하고 원가의 단가 중에서 낮은 단가 적용해야 돼요.
네. 2번이었습니다. 아주 이 문제 풀어보기 잘했네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시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하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문제들이 다 10번 문제 풀어보죠. 10번. 다음 중 매출 원가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이랬습니다. 매출 원가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되는 거죠. 아까 우리 4,000원 가산시켰죠. 2번. 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 거죠. 3번. 재고자산의 매출 시 운반비. 재고자산, 매출할 때 운반비는 판매관리비입니다. 운반비, 판매관리비예요. 그래서 매출 원가에 영향이 없죠. 답은 3번이고요. 4번. 재고자산의 매입 애누리와 환출. 네, 재고자산의 매입 애누리와 환출은 매입 금액에서 차감하는 거기 때문에 매입 금액이 차감이 되면은 원가도 낮아지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네, 그래서 4번은 영향을 줍니다. 자, 3번은 판매 관리비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에 영향을 안 주는 10번도 괜찮은 문제네요.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4번이 무슨 문제인지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 14번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의 본사건물 화재보험 증서의 일부이다. 주식회사 항공은 화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네, 240만 원 보험에 가입한 거죠. 3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화재보험료에 대하여 적절히 회계 처리할 경우 주식회사 항공의 25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르게 지적한 사람은 적절히 회계 처리한 경우 25년 재무제표 미치. 그러니까 결산까지 감안한 것을 얘기할까요? 그러시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면 이 선급 비용 2달치 그거 이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자, 현진이 건물의 취득 원가가 증가하겠구나. 아니, 건물에 화재 보험에 가입했는데 왜 취득 원가가 증가해요? 예, 현진이 엉뚱한 말 한 거죠? 그 다음에 지수. 자본이 감소할 거야. 비용 처리하면 자본이 감소하죠. 예. 보험료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3월 1일 거부터 12월 31일까지 보험료가 비용 발생되잖아요. 비용이 발생하면 당기 순이익이 줄어들잖아요. 그 당기 순이익이 줄어든 만큼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금액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자본이니까 지수는 옳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리 건물의 감가 상각 누계액이 증가한다. 보험에 가입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왜 증가하죠? 관계없는 얘기. 찬우. 당기순이익은 증가하고 판매비와 관리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완전히 거꾸로 말했죠? 당기순이익은 감소하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증가한다. 이래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야기 중에서 이 보험료 납부에 대해서 그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르게 말한 사람은 지수 한 사람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문제가 참 많네요. 21번 한번 풀어볼까요? 21번.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다음 자료로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재고자산 매입시 운반비는 자산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아니에요. 매입시 운반비는 그 매입 원가에 포함시키는 거니까. 우리가 운반비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은 판매시 운반비예요. 판매시. 다음에 두 번째, 종업원 작업복 구입비, 네, 복리후생비.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세금과 공과금,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죠.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 이거는 이자 비용으로서 영업의 비용이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13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2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한공의 재고자산 중 자연재해로 인해 유실된 금액을 계산하면 자, 장부상 재고자산의 자료가 지금 상품이 유실됐다는 얘기인데 자, 기초 상품이 30만 원, 단기 매입액이 120만 원, 단기 상품 매출이 100만 원인데 거기에 총 이익률이 20%면은 원가율은 80%. 80%. 그러면 매출 원가가 80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부상 상품 재고 금액이 얼마일까요? 자, 기초가 30만 원이고 단기에 매입한 것이 120이면 150만 원이 판매 가능 금액이 될 텐데요. 그 중에서 매출한 원가가 80만 원이면은 재고 금액은 얼마예요? 150에서 80 빼면 70만 원이죠. 장부상 재고 금액이 70만 원입니다. 그런데 밑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재해가 발생해가지고 재고자산을 조사한 결과 기말 상품 재고 창고 실사 결과 60만 원으로 조사가 됐어요. 60만 원. 그러면 10만 원 차이 나죠? 10만 원이 이번 재해로 유실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1번. 네. 장부에서 재고하고 재해가 발생한 다음에 창구에 가서 조사해 봤더니 60만 원이에요. 장부에서 재고는 70만 원이니까 10만 원이 유실된 거다. 네, 이런 판단 가능하죠? 1번이 되겠습니다. 어, 그 매도 가능 증권 문제가 어, 바로 밑에 있는 거 한번 풀어봅시다. 24. 다음은 단기 중 취득한 주식회사 한공의 유가증권 관련 자료이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영업의 비용은 얼마인가? 자, 주식이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매도 가능 증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일단 빼야죠.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한 것이 비용이나 수익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D 주식과 C 주식은 완전 제외. 평가 손익이 그냥 자본이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이든 뭐 영업의 수익이든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B, C는 제외하고 단기 매매 증권 요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자, 주당 취득금액이 7,000원인데 결산 때 공정가치가 5,000원이에요. 한 주당 2,000원씩 하락했습니다. 주식수는 2,000주입니다. 2,000주 곱하기 2,000원 하면 되겠죠. 2는 4, 400만 원. 답은 1번입니다. 아시겠죠? 매도관행증권 평가는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서 30,
30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0번. 예. 자, 30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본사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24년 1월 1일 날 10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잔존가치 없으며 월할 상각합니다. 내용뉴스 10년. 자, 그러면은 100만 원 나누기 10년 해서 1년에 10만 원씩 상각을 합니다. 그 다음 밑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25년 1월 1일 60만 원이 지출된 본사 건물 보강공사를 완료했으며 자, 언제예요? 25년 1월 1일. 취득은 1월 1일. 24년. 아, 1년 후에 했군요. 1년 후에. 60만 원 보강공사를 했어요. 완료했으며 이로 인하여 내용연수가 3년이 연장되었어요. 이 자료로 25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얼마냐. 예, 이거 보강공사 끝난 뒤에 25년도 감가상각 회계 처리를 해보아라 이거예요. 이거 약간 까다로워.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연수가 증가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 있었을 때 그때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24년도 감가상각비는 일단 10만 원이에요. 1년 지난 거. 그러면 그때는 내용연수가 10년이었죠. 1년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이제 9년으로 해봐요. 9년. 그런데 3년이 연장됐어요. 9 더하기 3. 그래서 25년도는 내용연수를 12년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25년도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은 24년도에 10만 원 상각했죠? 그러면 90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 90만 원에다가 보강공사비 60만 원을 더합니다. 그러면 150이죠? 그래서 25년도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1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몇 년으로 나눠요? 12년으로 나눠야 돼요. 내용연수가 3년이 연장됐기 때문에 9 더하기 3. 그래서 25년도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까다롭지 않나요? 150만 원 나누기 12. 12만 5천 원을 상각하게 됩니다. 25년도에는 12만 5천 원. 네. 그러면 12만 5천 원 하고 지금 여기서 물어본 것은 회계 분계를 물어본 게 아니군요. 25년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하고 재무상태표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여기 지난해 24년도 감가상각비로 감가상각 누계액이었던 요 10만 원하고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22만 5천 원입니다. 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당기의 감가상각비는 12만 5천 원이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24년도에 10만 원하고 더해져서 재무상태표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22만 5천 원이 된다. 이거하고 더해진 거. 네. 중간에 자본적 지출이 있었을 때의 감가상각하는 방법 요거 예. FAT 1급 시험은 이거 안 나오겠지만 TET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이론 문제. 기출 문제에서 가끔 본 것 같아요. 네. 알아둡시다. 이거 30번 우리가 본문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이 유형별 연습 문제 풀이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또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아,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걸
37번 그냥 한번 볼까요? 37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5년 12월 31일 결산 조정 전 잔액시산표와 결산 후 비품과 이자 수익 관련 계정이다. 자, 이거는 결산하기 전에 합계잔액시산표예요. 네, 지금 비품의 취득금액과 감가상각누계, 이자 수익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정 후에 비품 보니까 비품이 차기로 10,000원이 이월됐습니다. 10,000원 그대로죠.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0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3,000원에 3,000원. 3,000원이죠. 여기 차기로 이월된 건 3,000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단기의 감가상각 전기 말은 1,000원이었는데 단기 감가상각을 2,000원 했다는 거죠. 이자 수익은 보니까 결산 전에는 2,000원이었는데 이자 수익이 잔액이 얼마인가요? 손익계정으로 간 게 7,000원이 갔어요. 그러면 지금 5,000원 차이가 나죠. 미수 수익이 5,000원이 있기 때문에 미수 수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의 수익인데 결산 때까지 아직 받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손익으로 가는 건 7,000원입니다. 네. 정리가 되셨죠? 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걸 보면은 우리가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3,000원이 됐다는 거예요. 단기분은 2,000원 했다는 얘기고 또 이자 수익이 2,000원에서 7,000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의 미수 수익이 5,000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산 조정 후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재무상태표상 비품의 장부금액은 8,000원이다. 비품의 장부금액은 취득금액 1,000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3,000원 빼야 되죠. 1,000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3,000원 빼면 7,000원이죠. 8,000원 아닙니다. 답은 1번입니다. 1번 7,000원이다. 그럼 2, 3, 4 맞았나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상 미수 수익은 5,000원이다. 예, 맞아요. 미수 수익 여기 차기로 이월된 거 5,000원이죠. 3번 손익계산서상 이자 수익은 7,000원이다. 맞아요. 이자 수익이 손익으로 간 게 7,000원이죠. 4번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는 2,000원이다. 왜 2,000원이냐? 감가상각 누계액이 3,000원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3,000원이지만 전기에 1,000원이 있었죠. 올해 추가로 2,000원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때 차변이 감가상각비 2,000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000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단기에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비는 2,000원 맞습니다. 자, 1번이 틀렸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65페이지에서 어떤 걸 풀어볼까요? 42번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의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한공의 당기순이익은 45만 원이에요. 결산정리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지금 이걸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45만 원 당기순이익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임대료 여러분 수익이죠? 임대료 수익 미계상했다. 그러면 계상해야죠. 그러면 플러스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비용이죠. 이걸 미계상했는데 이걸 계상하면 이거는 비용이니까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일어나겠죠. 세 번째 선급보험료 선급보험료 자산이죠. 비용 계상 선급보험료를 비용으로 계상했다? 그러니까 선급보험료 비용 취소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차변의 선급보험료, 대변의 보험료 이 비용을 이거 빼줘야 되는데 빼주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비용 계상. 예. 그러면 비용을 줄여줘야 됩니다. 이거는
선급보험료인데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이거를 차별의 선급보험료 자산 잡고 대변의 보험료 이렇게 줄여줘야 돼요. 비용을 줄여주면 어떻게 돼요? 이익은 증가하죠. 네, 그래서 증가 6만 원, 감소 3만 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증가 3만 원이 되어서 45만 원에다가 3만 원 더하면 되겠습니다. 48만 원이다. 답이 3번. 자, 여러분 좀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여기 366쪽부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